네, 심란한 시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6만 5천 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까 말까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6만 5천 달러 위에서 자리하려는 힘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고, 약간 걱정되는 것은 여차하면 6만 5천 달러가 깨질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는 깨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6만 5천 달러 구간이 되게 중요한 것은 6만 5천 달러에서 6만 9,400 달러가 2021년 4월 고점과 2021년 11월 고점의 그 박스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6만 5천 달러 위에서는 지지를 확인해 줘야 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6만 9,400 달러에 대한 돌파 테스트가 성공할 경우에 우리는 새로운 올타임 하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지를 확인해주고 6만 6천 달러, 7천 달러 구간으로 향할 수 있을지가 단기적인 최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8포인트 빠진 71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지금 탐욕 단계로 완화됐습니다. 투심이 그렇게 살짝 빠진 상황을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53%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67,900달러,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62,400달러입니다. 그래서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로 다시금 회복을 해줄 경우에는 안정적인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깨지고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62,000달러 중반까지 후퇴할 경우에는 6만 달러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죠. 반등할 경우에는 7만 1,000달러에서 7만 3천 달러, 다시 말해서 전고 돌파 리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고 이후에 8만 달러 가능성. 하지만 깨질 경우에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깨질 경우에는 6만 달러 가능성, 이렇게 조금 큰 폭의 범위를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 이 정도 조정이 벌어지고 나면 늘상 나오는 얘기가 is dead. 비트코인은 죽었다. 비트코인은 죽었다. 이게 2023년 3월에 비트코인은 죽었다. 22% 정도 조정 나왔을 때, 20% 조정 나왔을 때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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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죽었다 했더니 살더라. 죽었다 했더니 살더라. 죽었다 했더니 살더라. 늘 이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죽었다 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떤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개미털기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을 때 앞으로 그럼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의 패턴을 반복해 준다라면 또 반등할 가능성, 특히 무엇보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예민하고도 긴장감이 넘치는 상황이 지나가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젤레가 얘기하는 건데, 나름 어떤 시세가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세팅을 전략적으로 해놨다라는 겁니다. 3만 달러까지는 비트코인의 매수 구간, 이 구간은 축적의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000달러 이 폭락했을 때 저점 찍고, FTX죠, 저점 찍고 그때부터는 계속 축적, 그리고 나서 69,000달러까지는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9,000달러 전고 돌파 이후부터는 매도 구간, 여기서부터 구간별로 조금씩 매도한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73,000달러 전고 돌파를 했었던 그 주간에는 소액을 매도했다. 더 오를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린다라기보다 이 정도 변동성은 늘상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시장 망했다, 큰일 났다, 어쩌면 좋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패닉셀을 하기보다는 늘상 있었던 변동성에 있어서 나는 어떤 전략과 스탠스에 따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정도를 안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웬만한 경험칙과 내공이 없으면 또 쉽지 않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 말이 좋아 10% 지고 엄청 센 거잖아요. 10%의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비트코인의 역사는 늘상 죽었다 했을 때 살아나더라. 예, 늘상. 이것도 지금 차트가 얼마나 어지러워요.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네, 그러다가 2023년 초부터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요만큼 살짝 조정이 나와준 건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던지고 내 자산을 패닉셀한다라는 생각을 단순화시켜서 하기에는 약간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 여부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전략적인 계획을 미리 깔아놓고 계획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굉장히 어렵지만. 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4시간 차트거든요. 200 EMA에서 강력한 지금 지지 라인이 존재하고 있다. 2월 초부터 계속해서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어. 이게 만약에 이번에도 유지가 되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 여기가 깨질 경우에는 더 큰 손실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하다. 65,000달러 위에서 안정적인 지지가 무엇보다 단기적으로는 선결돼야 한다. 뭐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간 종가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간 캔들이 중요 지지라인 69,400달러, 이전 강세장 사이클의 고점이죠. 69,400달러 밑에 지금 빠져 있지만 아직 5일 이상 남았다. 그러니까 말아 올려서 이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고 여기서 뿅 하고 새로운 주간 캔들이 시작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 이제 뭐 주초인데 뭐 아직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뉘앙스적으로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주간 종가 마감이 중요하고, 만약이라도 주간 종가가 이 밑에서 형성이 된다라면, 지금 상황에서 주간 종가가 나와준다라면 조금 더 긴 통합의 가능성, 와리가리 가능성 또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이다 보니까 이번 반감기 사이클 전체적으로는 역사적인 패턴을 반복은 하고 있는데 약간 미세하게 큰 차이점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반감기 전에 이전 강세장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낸 거,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비트코인 역사상.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반감기 전 랠리, 반감기 전 되돌림까지 지금 비슷한 틀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유사한 틀이 이어진다라면 반감기 이후에 한 대여섯 달 정도 재축적의 과정을 거치고 그때 알트 시즌 펌핑 빵빵 나와주고, 한 포물선형 랠리, 본격적인 반감기 랠리는 8월이나 9월 정도부터 시작될 상황. 그러니까 기존의 패턴을 대입했을 때 그 정도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워낙 지금 다채로운 변수들이 시장 안팎에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변수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이른바 반감기 패턴은 통계의 문제인 거잖아요. 통계의 영역. 통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100%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상당한 관심 포인트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12시간 차트예요. 지금 12시간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강세 페넌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는데 이 구간에서 63,000달러 구간까지도 후퇴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반등 받아주고 나아갈 거다. 이번 주 후반에 상승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할 경우에는 4월 달 안에 88,000달러에서 90,000달러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패턴이 꽤 그럴싸하게 보이기는 한데 지금 시장 정서 자체가 상당히 베어리시하잖아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 추가적인 후퇴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나와줄지, 이 페넌트 패턴의 하단 지지 라인에 대한 지지를 어느 정도 단단하게 받아줄지, 이런 것들이 이번 남은 한 주 동안에 상당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
올타임 하이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넉 달 뒤에 250% 랠리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사이클이 반복될 경우에, 그러니까 넉 달 뒤에 이런 새로운 랠리의 어떤 변화 지점을 만들어낸다면 23만 10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한데, 그만큼 이전 강세장의 고점을 뚫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일단 지지만 잘 받아준다라면 그 밑으로 훅 하고 약세장 국면으로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냈을 때 그 이후 상황이 조금 다지기의 양상을 보일 수는 있더라도 그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랠리가 강세장 전반을 통해서 펼쳐지곤 했다더라. 이런 점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이클 반대포페 같은 경우에는 69,000달러를 만약에 단기간에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감기 전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이 끝나면 알트들은 다시 상승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4월 반감기 전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73,000달러 위에서 고점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었는데, 지금 약세 정서가 조금 더 시장을 주무르다 보니까 어쩌면 새로운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73,000달러 위에서의 시세는 반감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빠지면은 지금 61,000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차트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지는 잘 받아줄 거고, 나는 요 정도 구간에서 롱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뉘앙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약간 뭔가 안심하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65,000달러 위에서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 빠질 경우에는 61,000달러 부근까지도 단기적인 후퇴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상황 정리도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막 지금 어리버리하는 것 같은데 이런 패턴도 또 가능하네요. 지금 주간 차트에서 지지를 일단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65,000달러 부근에서 지지세가 꼬리 말고 올라간 걸 보니까 지지 받아주고 있는 거야. 지지 받아주면서 딱 보니까 강세 페넌트 패턴이 이렇게 또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 와리가리 하다가 뚫어낼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지지 라인을 잘 확인해 준다라면, 그러니까 이중 지지가 되겠죠. 페넌트 패턴의 하단과 주간 차트의 평행 지지 라인.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이중으로 딱 잘 받아주면 다음 목표 가격은 8만 달러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반감기를 전후한 시점에서 73,000달러 위로 돌파 테스트가 성공을 하고 8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1월 중반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된 직후에 GBTC 환매 물량 터지면서 빵하고 꼬라 박았을 때였거든요. 빵하고 박았을 때 시장 망할 것 같아 하면 늘 반등을 했고, 빵하고 망했을 것 같아 할 때 반등을 하고, 빵하고 망했을 것 같아 반등을 하고, 빵 우르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반등을 해주고, 뭐 이런 상황.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늘상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거라서, 물론 여기서 빵하고 빠방 할 수도 있겠죠. 빵하고 빠방을 할지 빵하고 훅 할지는 모르는 건데, 빵 빠방 빵 빠방 지금까지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져야지 빵 했을 때 이게 지금 내가 그동안 눈여겨서 지켜봤었던 알트들에 대한 신규 진입 시점이 될 수 있구나, 뭐 기회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항상 내가 목표하는 어떤 목표 지점에 좀 가까이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드디어 UBS가 들어왔습니다. UBS가 이제 스위스 최대 투자 은행이잖아요. UBS가 비트코인 ETF에 대한 거래를 허용할 것이다. 허용할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직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랬던 얘기인데, 이번에 지금 다음 주부터
UBS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지원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UBS가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닌데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이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지원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부자 자금, 부자들의 돈 중에 일정 부분이 앞으로 더 비트코인 현물 ETF의 포트폴리오로서 할당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 그런 점들이 꽤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물론 아직 방향성 자체가 뭐 100%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대표적인 또 자산 운용사가 뱅가드인데 뱅가드는 죽었다 깨나도 비트코인 현물 ETF 안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금융권들마다 온도차는 있죠. 블랙록과 피델리티처럼 완전히 그냥 목숨 걸고 달려드는 곳도 있고 UBS처럼 이렇게 눈치 보다가 그래도 조금 빨리 상대적으로 빨리 들어오는 기관도 있고 지금 계속 눈치 보는 기관들도 있고 눈치를 보면서 투자 여부를 상정하고 있는 그런 곳들도 있고 지금 되게 뭔가 과도기적인 긍정적인 의미에서 과도기적인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UBS 정도의 어떤 몸집이 있는 곳이 희망 고객에 한해서 물론 조건을 충족하는 희망 고객이겠죠. 그러니까 자산 사이즈도 어느 정도 되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진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가 일반적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이제 고작 해야 3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의미 있는 포인트 시점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겹쳐지고 쌓여갈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관점 역시 큰 변화 포인트를 겪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 상황이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3,500달러에 대한 지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3,300달러 위에는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과 50일 단순이동 평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꼭 자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3,300달러 밑으로 빠지면 3,000달러 이하로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더리움은 3,300달러 아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달러까지 빠질지 이 4,000달러를 향한 랠리를 다시 시작을 할지 그 분기점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라인에 자리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시나리오는 3,400달러가 깨지는 것이다 라고 이 알리가 하루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지금 깨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 이어진다라면 하루 이틀 더 이어진다라면 이 일간 차트에서 하락 페넌트 패턴이 완성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2,800달러까지 조정 가능하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3,000달러 가능성은 열렸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3,000달러 밑으로 빠지는 것은 살짝 조금 너무 나가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 이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것은 멍 때리고 있으면 항상 한 대 얻어맞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최상의 목표 지점을 바라보는 게 그나마 이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면 오를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멍때림은 늘상 피를 보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최악의 경우 내가 바라는 최선만 생각을 하면 그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최선을 기대했을 때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를 둔다. 뭐 이런 점들도 항상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본격적인 강세장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막 여기서 쫄아가지고 나가 떨어지면 너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강세장이 본격화되는 와중에도 20-30%씩 조정받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40-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한다는 것은 40-50% 정도 손실도 감내한다라는 어떤 전제가 깔려야 된다. 근데 그게 마음먹기가 어렵죠. 그런 점들도 고려를 하셔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시장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조정 상황을 보니까 그런 생각도 조금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피델리티는 이더리움 현물 ETF 수정안을 다시금 제출을 했습니다. 이걸 놓고 지금 말들이 많죠.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퍼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제출 서류를 지난번 수정안과 비교를 했을 때 변경된 내용이 거의 없다. SEC가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룸버그는 지금 5월 23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을 25%로 거의 낮춰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을 90%로 점쳤던 곳이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이더리움 현물 ETF의 5월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비트와이즈의 CIO 메토건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이 아니라 12월에 출시가 돼야지 흥행 성공이 가능하다. 전통 금융업계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고 있어서 다음 자산을 다룰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 보고 포트폴리오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 덜컥 이더리움 현물 ETF가 들어오면 이게 숨을 쉴 겨를이 없다니까 너무 급해. 그래서 차라리 12월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몰아주고 12월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로 짜잔 이렇게 가는 게 어때?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5월 승인 가능성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 SEC와 ETF 신청 기관들 사이에 별다른 논의 움직임이 없다라는 점, 이 점을 5월 승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근거 요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버니케, 이 사람 아크인베스트 출신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술적 관점에서 솔라나가 BNB를 제치고 시총 3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번 강세 주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대장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가 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강세 흐름이 견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 흐름을 견인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빨리 좀 비트코인이 이번 주 안에는 의미 있는 방향성 전환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하락만 하는 시장도 없고 급등만 하는 시장도 없다는 거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반갑지는 않죠. 현물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갑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한 7개월 동안 엄청 재밌는 시간이 이어졌었고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오긴 했었지만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은 우상향의 모습을 그려왔다라는 점, 특히나 이번에는 전고 돌파를 지금 해놓고 새로운 고점까지 만들어낸 상황이라는 점,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 그래도 조금 지금 상황을 기회 내지는 관망의 정도의 전략을 더 다각화시키는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서 바라보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알트코인들과 관련된 부분들 또 업데이트된 상황들과 관련해서는 오늘 저녁에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